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강연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챗GPT를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 가운데는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오래되신 분은 따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업무 시간의 반이 챗GPT와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마케터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챗GPT를 이용했던 사람은 자신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질문도 그에 맞춰서 뚜렷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냥 한번 사용해 보려고 남들이 사용한다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챗GPT 프롬프터 창을 여신 분들은요, 그 안에 어떤 질문을 채워넣을지 애매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자기 회사 이름을 넣어보고요, 이 회사 아느냐고 묻는다든가, 아니면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을 넣어보신 거죠. 너무나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역시 추상적이고 원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의 퀄리티에 따라서 답변의 효율성이 갈리는데요. AI 기술, 특히 챗GPT와 같은 플랫폼들은 사용자의 질문에 기반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AI의 이러한 효과적인 활용은 사용자의 질문 방식에 크게 의존합니다. 질문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AI는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잘 설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 전에 먼저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제들을 3R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인식, 구체화, 표현입니다. 이 3R이 AI에게 효과적으로 질문하기 위해 먼저 전제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인식은요,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나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초기 단계는요, 후속 질문의 효율성을 크게 좌우하게 돼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려고 할 때요, 그는 단순한 통계 자료를 넘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사람의 요구는요, 단순한 지식 수준을 넘어서 인사이트를 필요로 하며, 그것을 사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식이 아닌 인사이트가 필요하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인 구체화 단계는요, 자신의 필요를 구체적인 질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형태로 재정의합니다. 모호하거나 두루뭉술한 질문은 종종 불분명한 답변을 낳습니다. 반면 명확하고 구체화된 질문은요, AI가 더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구체화하여 AI가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는 요청을 이대로 하면 좀 너무 범위도 크고 불분명한 거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하자라고 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의 변화가 세계 경제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구체화는요, AI가 더 정밀하게 정보를 처리하도록 유도합니다. 세 번째인 표현은요, 구체화된 질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AI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질문은요, AI가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간결하고 직접적인 표현은 AI에게 혼란을 줄이고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의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요, 2020년서부터 2030년까지의 기후변화가 북미와 유럽의 주요 농작물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 GDP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해 주세요 라고 표현함으로써 AI가 더 구체적이고 타겟팅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질문은요, AI의 응답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우리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질문의 정의 및 목표 설정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명확한 목표와 필요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AI가 제공할 답변의 유형과 범위를 결정짓는 기반이 됩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은요, 질문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AI의 응답 역시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제공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의 범위와 초점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질문은요, AI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응답의 정확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질문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신이 주는 범위와 초점만큼의 답변이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팀원 관리를 잘하고 싶은 팀장님이 챗GPT에게 어떻게 하면 팀 관리를 잘할 수 있어? 라고 묻는다거나, 입사 면접을 보아야 하는 인사관리자가 신입사원 후보들에게 할 만한 질문을 뽑아줘 라고 한다면 굉장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말하자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런 답변만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위와 초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죠. 인사관리자 같은 경우는요,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는 신입사원들에게 창의성과 센스를 알아볼 만한 면접 질문을 뽑아줘 라고 하면 그냥 면접 질문을 뽑아줘 라고 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맞춤형 질문을 얻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범위와 초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AI는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표현의 명확성과 정확성입니다. 질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은 AI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배경 설명이나 복잡한 용어의 사용은 피하며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지고 내용이 헷갈리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복문보다는요, 본문을 이어쓰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질문은 단문들로, 건조체 위주로, 그리고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 만드는 것이 답변의 명확성을 만드는데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 정보 요청하기입니다. AI에게 질문을 할 때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 접근 방식은요, AI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요청할수록 답변이 구체적이 되기 마련인데요. 구체적 질문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은요, 관련 분야의 지식과 통찰이죠. 그래서 AI를 올바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보자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팁이라는 질문은요, AI에게 프로그래밍 교육 자료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시하고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라는 질문은 최근의 과학적 발견에 초점을 맞춘 답변을 유도하죠. 이와 같이 질문을 특정화함으로써 AI는 더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픈엔디드 질문의 활용이에요. 오픈엔디드 질문은요, AI에게 넓은 범위의 응답을 가능하게 하고요. 더 풍부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할 수 없고요. 대화를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엔디드 유형의 질문은요, AI가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데 적합한 질문이 됩니다. 다만 오픈엔디드 질문은요, 잘못하면 매우 추상적이 될 수도 있어서요. 답변을 보면서 앞서 나온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걸어서 답변의 구체성을 조정하는 그런 요령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5년 후 교육 분야의 직업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나요? 라든가요. 아니면 생성형 영상 AI들이 광고 시장에 미칠 변화와 광고 분야 일자리의 변화는 어떨까요? 같은 식으로
오픈엔디드 질문이라 하더라도요, 시나리오나 제한 조건을 걸면 조금 더 맞춤형의 대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배경 정보의 제공입니다.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질문의 맥락을 명확히 하고 AI가 더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IPCC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기후변화가 앞으로 10년 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은요, 특정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AI에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AI가 관련 데이터와 연구를 참고해서 보다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칫 너무 기계적이고 스킬적으로 이것들을 적용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성과 그에 대한 가이드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자라는 것이지 반드시 이것대로 질문을 구현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챗GPT 같은 AI는 챗봇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질문을 할 때 자신의 질문 목적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일입니다. 질문의 목적을 명시한다는 것은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나 의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요, 대화 상대방이나 AI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챗봇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잘 안 풀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라면 그 답변이 왜 내 마음에 안 드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식으로 대화로 풀어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추가 정보를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AI와의 대화를 깊게 이어가면서 답변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질문과 답변은 AI가 문제를 더 깊게 이해하고 사용자에게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자신도 여러 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정보나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합니다. 챗GPT와 같은 AI 챗봇과의 효과적인 대화는 질문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질문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며 필요할 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AI와의 대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요, 보다 깊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AI 기술을 더욱 신뢰하고 자주 사용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